오늘장 핫앤쿨입니다.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과 쿨한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환율 우려 완화와 함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금융이 조기 민영화 기대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4 공개 이후 오히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며 약세 보이는 반면 LG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은 외국인의 매도에 6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우겠습니다. 현대증권 전주지점의 오승석 차장과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의 이태환 지점장, 그리고 HMC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양호차 이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의견 확인합니다. 이태환 지점장이 트레이딩 바이를 투자 전략으로 제시하고 성우 하이텍과 동국실업을 탑픽으로 꼽아줬습니다. 양호차 이사도 트레이딩 바이를 제시했는데요.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석 차장도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태환 지점장이 오늘의 하락은 단기적인 수급 악화로 인한 것이라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14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양호차 이사도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트레이딩 바이를, 오승석 차장은 갤럭시 S4의 판매 부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증권 전주지점의 오승석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전반적인 의견을 봤을 때 일단 뭐 짧게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대응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아가야 할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형 부품사 대비 이제 뭐 삼보 모터스나 어떤 덕양산업 같은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어떤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뭐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환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이제 환율이 이제 한 주간 20원 정도 올랐는데 오늘 오전 한때 6원 이상 오르면서 1116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원화 약세에 의한 어떤 수출 경쟁력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점은 그 엔화 약세, 원화 강세 현상이 일어났던 지난 1월 종합지수 대비 이제 조정을 보였던 부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그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약한 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어떤 움직임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뭐 최근 어떤 종합지수 대비 코스닥 지수는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답을 일정 부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나 뭐 거래량이 양호한 한라공주나 화신 이런 정도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금융도 장 초반부터 내내 강세권에 머물러 있죠.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리금융 이 민영화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담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기대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 주가 흐름 추세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그 뭐 결론적으로 이제 중립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얘기하신 대로 이제 민영화 얘기가 나면서 이제 다른 은행주 대비 이제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 뭐 신금융위원장 그 내정자께서 이제 우리 금융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다른 금융지주에서 했던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메가뱅크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거래소 시장이 외국인 매도와 함께 이제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 우리금융이 주가 조정을 보인 가운데 61선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상승과 하락이 성충되는 어떤 시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좀 기간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하고 시황을 좀 주시하면서 주가를 좀 지켜보는 전략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에 흐름 좋지 못한 종목들 좀 살펴보죠. 대표적인 게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2%대 약세죠. LG전자는 그래도 뭐 주가 선방하고 있어서 좀 다르게 대조가 되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 미국에서 이제 갤럭시 S4 이후에 외국인의 어떤 대량 매물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뭐 경기선인 121선 근처까지 갔다가 좀 낙폭을 약간 줄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어떤 과일 양상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상 밖에 좀 판매가 부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은 좀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삼성전자 어떤 스마트폰 인기가 아직 건재하고 그 전자 그 갤럭시 S3 같은 경우 6천만 대였는데 뭐 4 같은 경우는 1억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어떤 특성상 121선 근처에선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는 뭐 손절매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쌍끌이 매수와 함께 좀 주가가 괜찮은데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LG전자 같은 경우 주가 하락은 가전 쪽은 괜찮았지만 스마트폰에서 어떤 실적 부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옵티머스 판매가 이제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그 분기당 판매가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 그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과는 달리 LG전자가 상당히 그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화학 좀 봐주세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LG화학 역시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가 엿새째 내림세입니다. 조금 더 밀린다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가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일수는 뭐 6일 연속 좀 떨어지기도 했고 2월 중반 이후 보면은 뭐 한 달 내내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도 있고 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좀 답답한 모습인데요. 뭐 이런 상황은 역시 좀 실적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3월 들어서 이제 뭐 석유화학 업황이 재차 둔화되고 있다. 뭐 지난 1월 그 중국의 어떤 석유화학 수입이 2월 춘절 이후 본격적으로 뭐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춘절 전후로 해가지고 소비가 예상보다 좀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0% 내외로 좀 하향하면서 좀 일정 부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그 6월 달에 그 장중에 그 바닥이 26만 1,5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고선 정도까지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뜨거운 종목 또 차갑게 식어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증권 전주지점의 오승석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